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자세한 이야기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죠.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5개 키워드 순위별로 나열돼 있고요. 자, 유리기 판주 상승 이대로 끝일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 먼저 잡고 유리기판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봐요. 차영주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흐름을 요즘은 일단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하락이긴 한데 긍정적인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록딜 이야기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평소 같으면 다른 종목이라면 5에서 10% 할인율일 텐데 1월보다도 할인율이 낮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지, 그리고 실적 기대 여전한 구간인지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우리가 블록딜 관련해서는 이건 어쨌든 이건희 회장께서 사후에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다 알려졌었던 문제들이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노이즈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분이 그게 크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속세만큼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대출이 있었던 것에 대한 대출 이자를 줄이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이슈가 될 부분은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속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개정으로 갈 수 있지만 이 반도체 흐름에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삼성전자가 갈 듯 못 갈 듯 이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마의 8만전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8만전자에서 9만전자까지 개인의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만전자와 8만전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건 개인의 매물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차가 안 막히는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차가 막히는 구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차가 막히는 구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을 못 들어주고 다시 꺾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증권가에서 지금 10만 원 넘는 목표가를 제시하잖아요. 저는 10만 전자까지는 이번에 한번 좀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9만 전자를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인데 잠깐 좀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긴 하죠. 바로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9만 전자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슬금슬금 차는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좋아, 삼성전자가 좋아, 투자분들은 이제 그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답을 드리면 하이닉스가 좋을 수도 있다. 지금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기 전에 9만 전자를 간다라면 9만 원을 뚫어주는 게 관건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매물대입니다. 9만 전자 가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한 7, 8%, 5, 6%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죠. 그거 대비해서 9만 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저는 20만 닉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전자 가면 하이닉스는 20만 닉스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하이닉스는 20만 닉스까지 가면 10%잖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원래 지금의 핵심은 HBM이고 HBM에 따라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따라올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데 그 기대감이 올라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올 여름까지 제가 연초부터 계속 MTN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여름까지 하이닉스는 절대 버리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 여름까지는 하이닉스 베팅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뚫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그 외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오히려 더 편하게 삼성전자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로만 본다면 결국은 엔비디아 납품이 돼야지만 뚫을 수 있는 라인이 9만 전자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 그 어떤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흐름들이 지금 이제 요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들,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들이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자면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파는 건 HBM이에요. 하이닉스의 HBM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테스트되고 그런 것들이 이 지금 현재의 기류를 꺾으려고 한다면 빨라야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를 올 여름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다양한 경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겠습니다만 좀 순서를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기대감 이꼬로 조금 삐끗하면 그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만 삐끗하면 확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 버는 쪽에 집중하시고 나중 것들은 차츰차츰 우리들이 저희가 이제 MTN에서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요건 지금 다음엔 요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
단 이 흐름은 최근 앞으로 향후 한 1, 2년 정도 내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흐름 자체는 꼭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2차 전지도 꺾였는데 반도체라고 안 꺾이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2B 시장과 B2B 시장, 기업과 기업이 움직이는 시장과 기업과 개인이 움직이는 시장은 지금 확연히 달라집니다. B2C에서 못 올라가는 게 뭐 있죠? 테슬라, 애플 이런 거 다 못 올라가죠. B2B에서 올라가는 건 뭐죠? 엔비디아, AMD 이런 거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아마존 이거 다 B2B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틀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올해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포인트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을 본다면 뭐 탑2 제외하고서라도 장매주 쪽에서 다시 한번 꿈틀거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일지 일단 궁금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삼성전자 다음 주에 뭐 나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투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소재 뭐 다른 쪽 다 제쳐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장비라는 결론으로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도 그렇고요. 길게 봐도 장비. 저는 장비주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된다. 대신에 이제 장비주 안에서 전공정을 볼 것이냐, 후공정을 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시각의 차가 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전공정을 꼭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SK 하이닉스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투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총 440만 달러이고 여기서 만약 보조금을 30% 정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은 이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공장이 지어진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주가 당연히 먼저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 공장도 외관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갔지만 아직 안에 어떤 라인이 깔릴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만약에 여기서 제품이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지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들은 지금 반영하는 게 저는 현재의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신에 이제 전공정을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5월, 6월, 7월 가면 당연히 이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느냐면 삼성전자 퀄테스트 그리고 양산 시점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기 전에는 결국에는 지금 DDR4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DDR4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정의 어떤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 동안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후공정 이쪽보다는 전공정 관련 기업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PSK를 저는 원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원익그룹주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고 반도체가 주도주는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우리 지금 천비디아 이야기 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엔비디아가 거기까지 못 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충분히 저는 엔비디아도 한 번 더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전히 만약 조정을 받고 불편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PSK가 탑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쉬어가는 구간이 안 나올 것만 같은 차트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쉬어가지 않아도 탑픽인 건 이걸 상대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라는 논리고요. 그냥 지금 사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실적 반짝하고 실적이 줄어들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번 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대로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IT 기업들의 실적은 올 한 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PSK는 이제 전공정인데 공장들 짓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기에 만약에 이제 조정을 기다릴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만 유리기판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 본부장이 꽤 오랜 기간 네. 유리기판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금요일부터 조금 흔들거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대로 끝인지. 왜냐하면 장비 가운데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네. 유리기판 키워드를 안고 있고
오늘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다른 쪽에서 꺾였다고 해서 이거를 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미리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어떤 흐름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EUV 펠리클 정도 갑자기 움직였거든요. 네. 뭐 TS와 같은 기업들도 안 움직였다가 오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을 이제 돌이켜 보면 반도체 내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EUV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사실 양산까지는 시점이 좀 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 먼저 움직인 게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조정 시의 어떤 또 신규 매수 아니면 이제 단기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을 지금 손을 놓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더 보는 게 좋고 그런 관점이라면 잠시 잊혀졌던 액침 냉각 쪽 GST라든지 KN솔 혹은 유로모픽은 근데 빼겠습니다. 액침 냉각하지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조금 좁혀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은 두 분 모두 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 더 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걸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막 반도체가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이것저것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점심 시간이었는데 코스 요리 이제 중국집을 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요리가 있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맛있는 요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요리를 먹어야 다음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안 먹고 패스하는 게 지금 당장 먹어야 될 요리는 HBM.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막대하게 쏟아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HBM의 성능을 높여주는 후공정이 아니라 공장을 까는 데 들어가는 전공정. 요거는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영업이익을 활발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진행하자라면 다음 나올 거가 뭐냐면 지금 엊그제 나온 그 네이버발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잖아요. 지금 춘천이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이건 알리백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액침 냉각은 지금 빨리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올 요리. 그 다음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올 연말 내년 하반기에 나올 요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오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내년에 나올 요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거와 앞으로 돈을 벌 거 그다음에 먼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메뉴판에 있는 건 주목을 계속하자.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 PSK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다리면 저는 오히려 밀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스탑 거시고 무조건 들어간다라면 거래가 안 붙으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뭐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큰 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음 타자에 대한 힌트까지 좀 공유를 받아봤습니다. 달리는 말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전력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재생까지도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력계기 내에서의 키워드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좀 이어갈게요. 저희 전력 많이 쓰인다, 필요하다 이거는 제쳐놓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이디어로 본다면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 설비 관련된 쪽, 뭐 변압기, 뭐 구리 관련 쪽 포커스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 신재생까지도 하나를 더 끼워 넣는다면 어떤 쪽에서 지금은 전략을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든지 상관없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신경제에 대한 AI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뭐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입고 먹는 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기본이 바로 전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전력이다라는 것은 어떤 전원이 되느냐도 지금 있어요. 그럼 뭐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미국의 전력 인프라랑 통틀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잭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가 전기차가 됐을 때 그 전원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하마를 또 식혀야 되는 또 전원이 또 들어가기 시작했고 엄청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살아있는 한 저는 이 트렌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AI 내에서 HBM이냐 SSD냐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돌려야 될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보게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중국도 우리 태양광 풍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다 인프라 깔아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력이라는 것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하고 소비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들이 변압기, 전력 선비, 인프라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셔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팩트다. 이거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봤는데 반도체 전력기기 같이 갈 길 놓치지 말자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재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본부장님 지난 시간에도 전력기기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 네.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이번 주도 그 의견 주실까요? 근데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중에 좀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어떤 이제 상승분을 일정 부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하단 가격,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에 사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지금의 움직임에 크게 뭐 부담은 없겠지만 최근에 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정 부분을 좀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전선주 쪽에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수요일 뿐더러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쪽도 전선주이기 때문에 이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신재생 하면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이켜 보면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횟수가 조금 적을 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조정이 나온 지금의 가격은 저는 오히려 뭐 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해상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이제부터는 천천히 정말로 올해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담아볼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적인 이야기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3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르르 오르는 건 결코 아니고요. 지난 초반부터 분위기가 일부 종목은 오르고 근데 그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구간이라서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었다면 긴 조정권이었고, 그런데 4월 넘어가면서 사실 모멘텀이 부재하다, 실적 시즌인 만큼 불가피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조언도 좀 많이 나온 쪽이 제약바이오거든요. 4월 초긴 하지만 조금 더 변화될 부분, 워낙 또 튈 때는 주요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요. 다른 4월과 다른 4월인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아마케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올렸다가 또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차익 물량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다시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네.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 불확실 속에도요? 네, 어차피 제가 저의 시선은 딱 하나입니다. 앞서서 네. 신재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하 안 할 거 아니고 할 건데 시점이 늦어지는 거니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저는 공략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줬어요. 감사보고서 시즌 지났죠. 네.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 나오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업들이 이제 추려졌죠. 기술 수출할 기업들은 올 초에 이미 계약들이 많이 지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그동안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 제약바이오는 멀리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뭐 예를 들어 알테오젠은 여전히 지금 저는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처럼 기업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아니다, 루머 사실 아니다라고 했었던 기업들은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 훨씬 더 저는 이용할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오늘 네.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같이 묶어서 봐도 될까요? HLB는 이제부터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저는 현실적으로 3월 달에 기록했던 12만 9천 원을 넘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먼저 올랐고, HB 올라갈 때 다른 종목 하나도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급의 어떤 순환 매정의 성격을 좀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 움직일 때 HLB는 다소
기간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보이시기란 팁 주셨고요. 네. 위원님 연결해서 갈게요. 위원님도 비슷한 시각 공유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4월 하면 실적도 있고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 괜찮을까 한 번 더 이야기 조언 듣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의견 들려주신다면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그 큰 틀을 한번 좀 계속 보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변동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한 시장이죠. 강한 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태껏 얘기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반도체와 전력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강한 것 중에 하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달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정을 좀 받는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옥석 가리기 김태형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였죠. 일부 수급 논란에 따라서 HLB라든지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수급 논리로 본다라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가 이제 80만 원대 안착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저도 대형주들은 모아갈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제 워낙 이제 이 반도체가 다른 것들이 좀 강할 때 좀 쉬어가는 제약바이오가 다른 것들이 강할 때 좀 쉬어가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라리 저도 김태형 본부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오히려 모아갈 때이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도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분명 오거든요. 그럴 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것도 지금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작은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좀 받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볼 차례고요.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저희 시작에 대한 전략 고민도 여기서 같이 담아 가볼까 합니다. 외국인 기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쪽 보도록 하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쭉 본다면 1월 말 이후에 상승폭 많이 반납한 쪽도 있지만 기관이 사고팔고를 했지 외국인 어찌 보면 꾸준히 산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궁금한 건 내일 이벤트 있으니까 총선 이후 변수가 다른 시기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멘트 먼저 받고 갈게요. 뭐 시각의 차는 그렇게 커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기에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이 기업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당연히 그 명분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분기 실적으로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기업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은행, 금융, 지주사 이쪽이었는데 저는 이쪽보다도 자동차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겼고 단순 기대감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높은 매출을 보여줬고 또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걸 토대로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명목이 없더라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업종을 좀 제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기아 이쪽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달 전만,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국전력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전력 많이 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도 이제 수급 밸류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수급 밸류 프로그램 차처하고 일단 본질을 보면 가격 인상이 되었을 때 또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한국전력이기에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또 한국전력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답이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실적이 우선 잘 나온 상태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줘야 지금은 올해 이제 1분기에 넘어서 그러니까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실적이 안 나오고서는 이제부터는 뒷심을 좀 발휘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처럼 모아가도 된다로 제가 정리를 할까요? 제약바이오는 언제나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신 게 맞다. 종목별 차별화 항상 저희 이야기 많이 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냈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밸류업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위원님의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자, 밸류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밸류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거고 더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지.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20% 30% 수익을 짧은 시간에 내겠다? 그거는 좀 포커스가 안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김태형 본부장님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한 방은 오히려 수급이 몰리면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밸류업이라는 것은 밸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바꿔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본다라면 지금 이제 차트가 별로 이뻐 보이는 차트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다 오늘 같은 경우 꺾이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때 기대감을 모았었던 차트들인데 차트가 아직은 살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자,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지금 영국계가 계속 사는 거다라고 우리가 좀 알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앵커와 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음식점 가면 음식을 한 5개 먹습니다. 앵커는 한 2개만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를 먹는다 그래서 5개 중에 한 가지 먹는 거를 2개 드시는 분이 저 걸 따라 먹는다는 거는 이건 어폐가 다른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외국인들은 펀드를 가지고 큰 자금을 운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두 종목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개 먹는 사람이 하나 그냥 조금 젓가락 대는 거하고 내가 하나 먹는데 그걸 따라서 먹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요. 하지만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서 20% 미만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몰빵을 해서 20, 30% 수익을 내겠다? 요거는 조금 결이 안 맞는다.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당장 그럴 때가 내가 지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 전략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위원님 항상 저희가 통계가 정답은 아니지만 네. 항상 그 데이터를 봅니다. 총선 직후 코스피가 하락형 공호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통계적인 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그러면 밸류업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꾸려야 근데 할까요? 이 총선이라는 게 단순하게 총선이 아니라 지금 저도 내일 예단하기도 어렵죠.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야권이 좀 의석을 많이 얻는다라는 분위기로만 본다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현 정부 보고 기조를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이 별로 잘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바꿔달라는 어떤 민의가 만약에 총선의 결과 예측치라면 그러면 조금 저는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조가 바뀐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게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오늘 원래 내일까지 발표해야 될 수치가 11일 날 발표한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좀 기조를 바꿔서 잘하자라는 의미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증시에 있어서 흔들림은 오히려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고 짧게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브리핑 좀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정말 크게 저희가 가장 먼저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좀 뒤로 밀려서 짧게만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액분 US 거래 정지한 그 영향력이 있는지 일단 그룹주 전반에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좀 되돌림 나온 구간에서 바닥인가? 또 한 번 기대 키우셨을 겁니다. 오늘 자리까지 연속해서 본다면 기대할 만한 포인트 추가적으로 나왔을까요? 일단 수요단에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회복이 되었느냐, 그리고 단가가 회복이 되었느냐, 안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랠리가 다시 나오기에는 다소 힘들다라는 게 일단 결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 이것이 이제 가장 저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우리가 이제 장중에 기록했던 저점이 이제는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깨면 안 된다로. 무조건 저는 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박스 상단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엔캠을 제외한 대다수의 2차 전지가 최근에 이 만들어진 박스 상단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수요가 근본적으로 지금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지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명 삼아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반기까지는 저는 기술적인 어떤 대응이 조금은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에코프로의 어떤 거래 장치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이 해당 섹터의 기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야 될 포인트는 어제 저점 이렇게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5 5가지 키워드 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10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